안녕하세요. 우짜 대표입니다. 오늘은 이 정부 지원 사업의 대명사죠. 예비 창업 패키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드릴게요. 예비 창업 패키지가 뭐냐면 사업을 아직 시작하지 않은 사업을 하려고 하는 예비 창업자들을 대상으로 해서 사업화 지원금을 지원해주는 정부 지원 사업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워낙 규모가 크고 많은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다 보니까 가장 많이 알려져 있는 정부 지원 사업 중에 하나예요. 여기 공식 사이트인 창업진흥원에 나와 있는 지원 예산이랑 규모가 490억 원, 748명 지원을 해준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실제로 지원 예산은 지금 더 늘었고요. 지원 규모도 훨씬 더 늘었습니다. 실제 지원해주는 내용들이 사업화 자금만 지원해주는 게 아니라 창업 프로그램, 교육도 진행을 하고요. 멘토링도 진행을 합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투자까지 연결될 수 있게끔 네트워킹도 지원을 해주고 있어요. 대표님들한테 가장 중요한 사업화 자금이 얼마냐? 최대 1억 원, 최대 1억 원입니다. 평균적으로 0.5억 원 정도, 5천만 원 정도 지원을 받는다라고 해요. 이 부분은 체크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최대 1억 원을 어떻게 해야 받는지 궁금해 하실 텐데, 예를 들어 평가 단계에서 1등부터 10등까지 나눠진다고 하면, 1등은 1억, 2등은 9천만 원, 3등은 8천만 원, 이런 식으로 4등 지급이 됩니다. 물론 이렇게 1,000만 원 단위로 끊어지는 게 아니라 뭐 100만 원 단위로 끊어질 수도 있고 1,000만 원 단위로 끊어질 수도 있고 이건 주간 기간마다 조금 상태가 달라요. 일반적으로 이 공고가 2월에 나오고 2월 말이나 3월 정도에 신청하는 게 전반적인 흐름이었는데 지금 올해에는 1월 말에 나온다고 통합공고에서 나와 있었고요. 그리고 1월 말에 나오면 2주 이내에 신청을 해라 라고 세부 공고가 뜹니다. 이 공고에 맞춰서 2주에서 3주 이내에 신청까지 완료를 하셔야 돼요. 올해는 아직 2026년도 예비창업 패키지 모집 공고가 안 나왔기 때문에 25년도 공고를 기준으로 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예비창업 패키지 모집 공고고요. 작년 같은 경우에는 2월 17일 날 나왔어요. 올해 예상되는 것보다 조금 늦게 나왔죠. 올해는 선정 규모가 더 늘었습니다. 한 800명 정도 지원한다고 하는데 총 780명, 작년에 780명 지원을 받았고 일반 분야 660명, 그리고 특화 분야 120명으로 지원이 진행됐습니다. 생각보다 굉장히 많은 분들이 지원을 받고 있죠. 예비 창업자다 보니까 매출이 있어야 되는 것도 아니고요. 제품 서비스가 이미 완성이 되어야 하는 것도 아니에요. 오직 사업 계획서 하나만으로, 사업 계획서 하나만 보고 어떤 기업에게 얼마를 지원해 줄지를 결정한다라는 겁니다. 결국 대표님들 입장에서는 제일 좋은 조건의 지원 사업이 된다라는 거죠. 사업 목적을 보면 혁신적인 기술과 사업 모델을 보유한 예비 창업자의 성공 창업을 지원하여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한다라고 나와 있어요. 결국 이 지원 사업에서 좀 중요시해야 되는 건 이 일자리 창출이라는 거, 그리고 성공 창업이라는 거, 이 두 가지를 결과물로서 혹은 주요 핵심 성과 지표로서 포함을 시켜주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작년 같은 경우에는 평균적으로 사업화 지원금이 5천만 원 지원이 됐고 어떤 분들은 8천만 원 받고 9천만 원 받으신 분들도 있어요. 다만 평균 비용은 5천만 원이다라는 거 확인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른 지원 사업들이랑은 다르게 자부담금이 없어요. 보통 정부 지원 사업이라고 하면 지원금을 받을 때 자기부담금이라고 적으면 10%에서 많으면 30%까지 대표님이 지불하셔야 되는, 대표님이 감당하셔야 되는 비용이 있습니다. 그게 자기부담금이라고 하거든요. 근데 이 예비창업단에는 사업을 이미 하고 있지 않으니까 돈이 좀 없으실 거 아니에요. 그러면 자기부담금은 내지 말고 정부에서 다 지원을 해주겠다라고 정부 지원 사업비 100%로 진행이 됩니다. 굉장히 좋은 조건이죠. 이래도 되나 싶을 정도로 좋은 조건인데 정부 지원금을 예비창업 패키지에서는 두 단계로 나눠서 지급을 해줍니다. 1단계는 사업화 준비자금 지원이라고 해서 2천만 원 내외로 첫 번째 지원을 해줘요. 그리고 2단계로 지원 기간이 10개월 정도 되거든요. 근데 이 10개월에서 중간 지점에 1단계 지원금을 받고 얼마나 사업이 진행됐는지를 확인한 이후에 사업화 자금 추가 지원을 4천만 원 내외로 해줍니다. 결국 이 두 단계로 나눠서 지원이 되다 보니까 이 부분은 반드시 체크하시고 우리가 얼마나 더 많이 받을 수 있을지, 뭘 해야 더 많이 줄지, 사업이 더 많이 진척이 되어 있고 잘 하고 계신다면 2단계에서 처음에 계획하신 것보다 더 많이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이 사업화 자금은 대표님이 신청한 금액 범위 안에서만 지급을 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나는 6천만 원까지 필요가 없는데 나는
한 3천만 원만 있으면 되는데 라고 하시더라도 6천만 원 다 쓰세요. 그리고 나서 그중에서 차등 지원을 받으시고 만약에 금액이 결정된 이후에도 나는 굳이 6천만 원까지 필요 없는데 난 3천만 원만 있어도 되는데 라는 생각이 든다면 수정사업계획서를 쓰셔서 금액을 조정하시면 됩니다. 처음부터 그러실 필요가 없다라는 거. 중간에 사업계획을 짜시다 보면 생각이 조금 바뀌어서 시간이 지나다 보면 자금이 더 많이 필요할 것 같아서 처음에 예상하셨던 금액보다 더 많은 금액이 필요하실 수 있거든요. 굳이 처음부터 이 지원금을 제한하실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대표님들이. 후에 조정하면 되니까 처음에 신청하실 때에는 최대 금액인 1억 원을 맞춰가지고 쓰세요. 그리고 이 예산들은 사업을 진행하시면서 재료비로 쓰실 수도 있고요. 외주 용역비로 쓰실 수도 있고, 이 기계장치들을 구매하실 수도 있고요. 특허 내시는 데 사용하실 수도 있고, 내부 인건비로도 쓰실 수 있습니다. 고용하시는 직원들에 한해서 인건비로도 지급이 가능해요. 그리고 마케팅의 비용이 상당히 많이 필요하실 텐데 마케팅 비용으로도 사용이 가능하십니다. 간혹가다 대표님들 나는 한 달에 한 번씩 책을 구입하셔야 되는데 혹은 기타 소모품 같은 경우에는 이 안에 못 들어가는 거 아니냐, 그래서 창업 활동비라고 월 50만 원까지는 창업 활동에 필요한 책이나 뭐 소모품이나 식사를 하시거나 이런 데에 쓰라고 배정을 해놨습니다. 식사비로도 쓰실 수 있어요. 창업활동비는. 굉장히 좋죠. 이 정도로 사용 범위를 많이 확장해 놓고 대표님들의 실제 사업에 도움이 되게끔 자금 사용을 허락해 주는 데가 많지가 않아요. 그리고 추가로 단순히 자금만 지원해 주는 게 아니라 주관기관에서 창업 교육 프로그램들도 지원을 해줍니다. 멘토링도 지원을 해주고요. 벤처 투자를 위한 네트워킹도 지원을 해줘요. 그럼 신청 자격이 뭔지가 되게 중요하겠죠. 사업자가 그냥 없으면 되는 거냐? 네, 맞아요. 사업 공고일 기준으로 신청자 명의의, 대표자 명의의 사업자 등록이나 법인 설립을 하지 않으셔야 됩니다. 이게 되게 중요해요. 다만 간혹 이런 분들 계세요. 저는 이 부동산이 좀 있어서 부동산이 있는 경우에도 사업자 등록을 해야 돼서 이미 사업자가 있다. 단 부동산 임대업만을 영위하는 창업기업의 대표는 세부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따라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그 세부 조건이 부동산 임대업에서 공고일 기준으로 직원을 고용하지 않고 부동산 임대업만을 영위하는 개인 사업자는 가능합니다. 다만 협약 종료일 2개월 이전까지 이종업종 제품이랑 서비스를 영위하는 법인 사업자로 창업이 가능한 경우에 한해서 신청이 가능해요. 한마디로 부동산 임대업을 가지고 있어도 직원 없으면 신청 가능한 거예요. 핵심은 이겁니다. 직원을 고용하지 않는다라는 거. 부동산 임대업만을 한다라는 거. 이거만 지키시면은 다 가능하세요. 그래서 지금 만약에 다른 건 다 맞는데 부동산 임대업을 이미 사업자를 하나 가지고 있다. 직원 고용 안 하시면 되고요. 공고일 기준으로 부동산 임대업만 하시면 됩니다. 요 두 개만 체크해 보시고 만약에 맞다면 예비 창업자세요. 사업자를 가지고 계신 경우에도 폐업을 하셨다면 진행이 가능하시지만 사업 공고일 기준 25년도 같은 경우에는 1월 1일부터 공고일이 나온 2월 17일 사이에 폐업을 하지 않으신 분들, 이분들의 경우에 예비 창업자라고 인정을 해줘요. 만약에 이 사업자를 지금 가지고 계셔서 사업자 폐업하고 빨리 정부 지원 사업 예비 창업자로 들어가셔야겠다라고 하는 경우에 이 예비 창업 패키지는 조금 어려울 수 있습니다. 다른 지원 사업들 같은 경우에는 예비 창업자의 기준으로 동일한 기준을 두지 않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다른 지원 사업의 예비로 들어가시면 좋을 것 같고, 신청 분야는 일반 분야랑 특화 분야로 나눠져요. 그래서 일반 분야는 뭐 정보통신, 전기전자, 기계소재, 뭐 바이오, 에너지, 환경, 화학, 공예 디자인 모든 게 다 포함이 됩니다. 전 분야예요, 전 분야. 그래서 선정 규모도 제일 많아요. 660명 뽑습니다. 근데 특화 분야라고 있습니다. 특화 분야가 뭐냐면 여성 대표님이시거나 혹은 소셜 벤처시거나 혹은 사내 벤처로 사업을 하실 분들, 이분들의 경우에는 여성 벤처는 60명, 소셜 벤처는 60명, 사내 벤처는 30명 이렇게 각각 별도로 배정이 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여성 대표님이신 경우에도 일반 분야 가능해요. 소셜 벤처이신 경우에도 일반 분야 가능합니다. 사내 벤처도 마찬가지예요. 다만 경쟁률을 생각해서 여성 대표님이시면 당연히 여성 벤처기업협회로 지원을 하시는 게 맞고, 소셜 벤처면 소셜 벤처 쪽으로, 사내 벤처면 사내 벤처 쪽으로 지원을 하시는 게 맞아요. 경쟁률이 더 낮습니다. 이 점 좀 참고해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서류 준비할 때 사실 가장 어려워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사업계획서잖아요. 이 사업계획서의 평가 지표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웬만한 정보들은 다 나와 있어요. 문제인식, 실현 가능성, 성장 전략, 팀 구성 이렇게 네 가지로 구성이 되어 있고 통상적으로 이 사업계획서를 잘 쓰면 예비 창업 패키지는 웬만하면 되십니다. 사업계획서를 잘 썼는데 매출이 없어서 안 됐다 이런 케이스는 없어요. 사업계획서는 잘 쓰셨는데 가점이 없어서 통과를 못했다 이런 케이스도 없습니다. 사업계획서만 잘 쓰시면 선정되는 게 예비 창업 패키지예요. 서류만 잘 쓰면 됩니다. 대표님들 기존에 어떤 조건을 가지고 계셨던지 간에 사업계획서 하나만 잘 쓰시면 1억 지원금을 받으실 수 있다라는 거예요. 실제로 신청하실 때 예비 창업 패키지 신청한다라고 해서 예비 창업 패키지 신청 바로 들어가시는 게 아니라 신청 안에 들어가시면은 주관 기간을 설정하는 게 있습니다. 이걸 되게 어려워하시는데 이 주관 기간이 뭐냐면 운영 기간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예비 창업 패키지라는 건 거대하게 창업진흥원에서 지원하는 지원 사업의 하나이고 그것들을 각각의 전국에 흩어져 있는 주관 기관들이 운영합니다. 이 각각의 주관 기관들마다 선호하는 사업 분야가 있고요. 이 건국대학교, 광운대학교, 동국대학교 이렇게 여러 이 주관 기관들이 각각의 기관 특성에 맞춰서 어떤 사업 분야를 더 선호하는지, 어떤 정책 트렌드를 더 선호하는지를 확인하셔서 어디 기관에 지원할지 선택하시는 게 되게 중요해요. 여기서 팁을 하나 드리면 서울 지역의 뭐 특정 기관은 작년 같은 경우에 경쟁률이 20대 1 정도 나왔어요. 근데 이 전체 기관의 경쟁률은 5.5대 1이거든요. 이 얘기인즉슨 어디 지역을 어디 주간 기관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경쟁률이 확 떨어질 수도 있고요. 확 올라갈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통상적으로 내가 사는 지역을 중심으로 많이 선택을 하시는데 굳이 사는 지역 아니어도 됩니다. 예를 들어 서울 사시는 분들이 제주도에 제주창조경제혁신센터에 지원을 하시는 경우도 있고요. 뭐 전남 전북에다가 신청하시는 경우들도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이건 추가로 알아두시면 좋은 게 벤처기업협회와 여성벤처협회 이 두 개의 경우에는 특화기관인데 여기는 기관이 하나씩밖에 없다 보니까 다 서울에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 제주도에 사시는 대표님이 난 여성이니까 여성벤처기업협회 쪽에다가 지원을 해서 여성 특화 분야로 지원을 해야지 라고 생각을 하셨는데 이게 서울에 있는지 차마 모르고 위치를 생각 못하고 지원을 하시는 경우들이 있더라고요. 선정이 되시면은 오프라인 교육을 몇 번 가시긴 하셔야 되거든요. 그런 경우에 이 지리적인 부분이 아주 조금은 자금을 받는 게 가장 우선이긴 하지만 아주 조금은 생각이라도 하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결국 선택하시는 거는 대표님들의 선택이세요. 가는 횟수가 그렇게 많지 않으니까 사실 부담을 느끼실 정도는 아니에요. 그래서 실제로 서울에 계시던 분들이 진짜 제주도 지원하시는 경우들도 있어요. 경쟁률 낮추려고. 아까 얘기 드린 것처럼 20대 1 경쟁률로 신청하시는 것보다 당연히 5대 1 경쟁률로 신청하시는 게 더 좋잖아요. 똑같은 사업계획서를 가지고서 서울에 하셨는데 떨어지셔도 지방에 하셔서 붙을 수 있다라는 얘기거든요. 당연히 경쟁률이 높은 곳보다는 경쟁률이 낮은 기관을 찾아서 지원하시는 게 더 유리한 거예요. 실제로 제가 본 대표님도 예비 창업 패키지는 전남 지역에 그리고 창업 중심대학 지원 사업은 서울 지역에 지원을 하셨는데 중심대학은 서류에서 광탈하셨고요. 예비 창업 패키지는 실제로 굉장히 높은 점수로 선정이 되셔서 실제로 7, 8천만 원 정도 지원을 받으셨다고 확인했습니다. 대표님들도 실제 지금 예비 창업자시거나 아니면 사업자를 가지고 있는데 부동산 임대업밖에 안 가지고 있으신 그런 경우에는 예비 창업 패키지 당장 이제 2주 뒤, 3주 뒤에 공식 공고가 나올 거거든요. 세부 공고가. 그때 가서 준비하시면은 시간이 많이 없어요. 준비하실 기간이 부족할 수밖에 없으니까 지금부터 미리 준비하셔서 1억 원이라는 굉장히 큰 사업화 자금을 갚지 않아도 되는 돈이니까 무상으로 지원 받으시고 사업화도 성공적으로 시작하시길 바라겠습니다.